네,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. 봄이라서 아이러니하게도요,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갔었는데 또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남 성심병원 참닥터 이재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유, 네. 나들이 가는 거, 뭐 예를 들면 둔치 같은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. 차를 타고 나들이 장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갈 데가 다 뻔하잖아요. 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밥도 먹게 되고 이러면 또 식당 안에서 가밀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가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너무 답답하거나 이제 운동을 못해서 몸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분들은 조용한 시간대나 사람이 한가한 시간대에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뭐 뒷산이라든지 운동 삼아 산책 삼아 가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자체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마땅한 약이 없는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역의 방법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제발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아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일반 감염이 안 된 사람과 만나지 않게 하는 거 말고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국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.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서 지역사회 감염이 잦아들어야 되고 그래야 애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네, 기회도 네.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. 교회나 병원.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? 그중에 잠복기인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또는 잠복기 상황에서 수술을 받던지 뭐 입원을 하다가 갑자기 열이 났는데 봤더니 그 열 나는 원인이 코로나19 감염.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나름 애써가지고 그런 환자가 입원 안 하게 노력은 했었는데 네.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내가 누구한테 감염된지를 모르는 상태의 감염이 돼버리면 본인은 내가 누구한테 노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발병되어 있는 데도 많고 집단으로 뭐 100명 뭐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. 근데 그 100명 발생하려면 분명히 2, 3주 전부터 조짐이 있었을 건데 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표현을 못하거나 증상 변화가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대규모 발생이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상황입니다. 미국은 땅이 넓어서 거리가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. 네.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?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초기의 대응 자체가 많이 달랐죠. 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반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환자들, 저는 지역사회 내 감염자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바로바로 조기 진단, 조기 격리 방법을 썼는데 미국은 자국 내에서 유행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방치했었던 상황들이 네. 있었거든요. 이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사망자도 늘 거고 의료체계가 감당 못한다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막 진단을 시작했더니 이미 지역사회에 너무 많은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중증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여서 초반에 한 달 정도를 놓친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일상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새로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처럼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던데 장기전 기정사실화가 됐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?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역사회 내 감염들 양상, 집단 발병가 계속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입되는 환자들 계속 있을 거라서 사회 체계 자체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병원이나 의원급들도 환자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병원도 살려면. 그런 호흡기 감염 환자들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.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야겠군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동선을 아예 따로 하고 네. 가장 좋은 방법이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모든 병원들이 다 1인실로나 2인실처럼 개별적으로 입원하면 혹시라도 그 안에 코로나 환자가 섞이더라도 전혀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런 장기적인 준비들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. 뉴 노멀. 언제까지는 학교를 계속 뭐 온라인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4차 혁명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IT 중심이 이끌어가는 변화된 삶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더 당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친밀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야구 또 봐야 되잖아요. 프로야구장에 관객은 한 5분의 1만 앉혀 놓고 프로야구를 개막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애들은 주로 온라인 수업을 듣지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내가 온라인 수업 되는 게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오프라인 수업은 띄엄띄엄 한 5명, 6명만 나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양상도 봐야 될 거고 네. 직장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 아프면
쉬어야 되는, 옛날처럼 아프면 학교나 회사 나와서 하는 게 충성도의 지표인 게 아니라 아프면 푹 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.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에 아주 적용된 그런 방법들을 여러 체계적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